이번에 보실 물건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월세가 거의 이제 1,0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가능한 어떤 그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매 물건은 요거 이런 식의 어떤 규모인데, 이거 말고도 한 동이 더 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정가를 보면은 일단 사건 번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257 7749고요. 257 74. 물건 번호는 1번이고요. 감정가가 29억, 거의 30억이죠. 근데 이제 최저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4층 건물이고, 근데 거제시 고현동 지방 물건인데 어떻게 30억이나 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태정 에버빌 2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쪽에 이따 보실 텐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건물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두 동이. 그래서 보증금은 10% 1억 4,900이고요. 종류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10년하고 11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땅이 굉장히 크죠. 259평, 건물이 398평.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130평의 땅, 130평의 건평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4층짜리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제 총 한 집당, 한 건물당 18세대가 거주하게끔 돼 있고 해서 총 하면 36세대예요. 거기서 이제 월세가 계산하기 쉽게 좀 계산하기 했는데, 한 집당 25에서 30을 받는다고 하면은 25 계산했을 때 9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추 1,000만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 수익형 건물이 이제 이렇게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좀 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방 특유의 어떤 이제 그런 데인데, 그래도 이제 이따 주소랑 위치를 볼 텐데, 나름 거제시청에서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프라도 좀 잘 되어 있고요. 매각 일자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10월 30일 통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제 건물 외관부터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 그래서 각각 여기가 이제 6개 호, 한 층당 6개 호에서 총 8개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상 보면은 2010년, 그죠? 2011년이니까 지은 지 한 14년, 13년에서 12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차로는 따지면 이제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외관상 뭐 깔끔하죠. 깨지거나 뭐 그런 부분도 없고, 눈물 자국이나 그리고 샤시나 뭐 이런 부분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가 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제 사진으로 그 로드뷰를 이제 살짝 보이는데, 이게 한 동, 그 다음에 두 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것만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통으로 같이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외관은 뭐 깔끔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면이죠. 그리고 정면은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죠.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이 여기 한 층에는 14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동당. 그래서 건물도 여기 보시면 바닥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요 앞에까지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기 계량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외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죠.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 외관상 샤시나 뭐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보면은 위에 부분, 건물에 대한 위에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여기서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2층, 3층, 4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뭔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한 층당 6개 호라고 말씀드렸는데, 4층 같은 경우는 아마 요렇게 쓸 수 있는 복층 구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현황 조사, 권리 조사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임대차를 보면은 그 해당 호수만 좀 다른 호수에 비해서 월세나 전세가 좀 센 게 있다고 하면 그 호가 이런 식으로 복층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뒤편도 그래요.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떤 구조나 이런 거는 현장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이 이제 저분 보면은 단층하고 이렇게 보면은 단층하고 이것도 이제 다가구 건물이죠. 단층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주택들, 여기 상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시골 옛날 그 시골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좀 한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외관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경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 있는 건데 요게 뭔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뭘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어떤 사진상으로는 구별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요거를 현장 가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창문이랑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사실 복층으로 좀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4층인데 그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동이랑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해당 그 건물이죠. 그리고 앞에 게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벗겨진 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시회가 있는데 제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뒷동 앞에 건물이 이제 아까 도로가 여기 있었고 건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 말고 뒤에 동에 있는 게 여기 제시회가 여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총 그 호수가 36개의 호다 보니까 이리저리 뭐 수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좀 관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시의 기록이고요. 제시의 니온도 바로 그 인근의 옆에 보면 이게 이제 화장실 겸 뭐 창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시의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제시에는 이제 앞동에 뒷동에 좀 붙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시가 아까 기억하고 니은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요거고 아까 이제 로드뷰로 봤을 때 여기가 앞동, 여기가 뒷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 하나에 건물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층 규모는 이제 층수나 이런 거는 거의 똑같아요. 어떤 평수나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2층하고 뭐 4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제시의 건물 중에서 그 사무실이 7.28제곱미터니까 이게 한 3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판넬 지붕 단층 화장실이 1.8제곱미터니까 한 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작게 제시의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14대, 각 14대, 한 동당 14대 될 수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6개, 4층까지 다 동일하게 좀 호수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평수는 각각 64평이고요, 층당.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그냥 호수는 건축물 대장상 이렇게 6개 호로 좀 분류가 돼 있고 총 18개 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원룸으로 빼놨어요. 이 6개 호를. 근데 6개 호 중에서 뭐 3개는 원룸이고 또 3개는 뭐 정투룸, 미투, 아니면은 3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원룸, 투룸,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3룸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4층 같은 경우는 복층이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현장 가서 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상으로는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기 쉽게 원룸으로 좀 곱하기 이렇게 6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건은 여기 있고요. 보면은 이제 좌우로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면 뭐 주차도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은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보면은 거제시청이 여기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청과도 이게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1키 한 800m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제시청하고 고현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그 시청이 있는 거가 이제 고현동이거든요. 고현동 자체가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완전한 외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거제시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그리고 임대 수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월세 그런 목적으로 그런 주변 어떤 인프라 덕으로 월세를 좀 뽑아먹기에는 좀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계룡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제 거연중도 있고 거제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제 포로수용소 어떤 그 관광지가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는. 그쵸? 그래서 그런 위치, 거제시청과 좀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위쪽으로는 거제 고현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위쪽으로. 본권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거제 고현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대략 한 1.5km 정도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 거제라고 하면은 사실 거제 통영 이러면은 중공업이잖아요. 삼성중공업부터 해갖고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어떤 중공업 조선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준다거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그 조선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본권 같은 이런 고현동에서는 자체 워낙 오래된 동네고 시청도 가깝고 이런 거제 쪽에서도 어떤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나 월세 어떤 수요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월세죠.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월세를 최대한 이제 잘 내야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시세 차익도 있겠지만 월세 수익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월세를 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분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숫자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은 지 한 15년, 얼추 비슷하죠. 분권은 2010년, 2011년 이렇기 때문에 13년에서 12년 차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8평 정도 되는 게 원룸이 2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거 보면은 8평이 225고 그 다음에 요것도 15년이네. 13평. 그러니까 이제 좀 크죠? 13평 같은 경우는 300에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원룸을 제가 그냥 10평으로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층당 64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도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복도나 이런 계단을 4평 정도 빼면 60평이잖아요. 근데 6개 호니까는 한 개 호당 1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계산하기 쉽게 했고, 그래서 13평이고 한 대 300에 35. 그러니까 이제 13평이 원룸 치고는 좀 크죠. 자, 이건 이제 방 2개라고 하네요. 원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방 2개. 그래서 35까지 월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위치는 이제 요거는 여기 안쪽에 있고 얘는 이제 도로가에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월세를 보면요. 지금 위치는 이제 분권 이제 가까운 멀지 않은 데인데 이거는 7평이 225예요. 그쵸? 평수도 좀 작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본권은 한 30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최저 보수적으로 25를 잡고 계산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물어줄 게 있냐, 이런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임차인 현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후순이에요. 혹은 이제 그 후순이라 뭐 따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동이 있죠. 건물이 2개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도 달라요. 앞동이, 그러니까 뒷동이 먼저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2월 24일이고 앞동이 11년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세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신고된 세입자가 40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고된 거고 사실상 이제 호수는 36개 호인데 여기서 뭐 중복된 것도 있고 전입을 안 뺀 것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20년, 17년, 20년, 16년, 그죠? 거의 다 20년이에요. 19년이라. 그래서 낙찰받고 크게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여기 앞동이 이제 목록 2예요. 목록 숫자 2. 그리고 뒷동이 목록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딱히 낙찰받고 없는데, 이제 보면은 월세를 좀 봐야 되죠. 그렇죠. 이제 304호가 5천만 원. 그리고 500에 20, 300, 거의 400에 222만 원. 보증금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는 낮아지고, 그렇죠? 보증금을 또 낮추면은 월세가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고 이렇게 월세를 낮추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월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4호가 5,000원 500이니까 이 4호 라인이 좀 큰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월세나 전세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0년, 19년, 19년, 18년 뭐 이렇게 다 14년이 가장 빠르네요. 없어요. 그죠? 이것도 전부 다 후순이에요. 낙찰받고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4만원, 3천에 10만원, 4천만원 전세, 그리고 500에 27만원 월세 들어와 있고, 뭐 500에 25만원도 들어와 있고, 그쵸? 그래서 월세는 뭐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뭐 30만원. 아까 보면은 27만원이 이제 가장 많이 월세를 받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임차인이 되게 많죠.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후순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낙찰받고 전부 후순이라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6호, 406호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전세가 반전세로 들어왔어요. 5천에 35. 여기는 월세가 좀 세죠. 그러니까 지금 6호 라인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205호. 여기가 205호거든요. 근데 전세가 8천에 들어왔죠. 다른 데보다는 좀 세죠. 2천, 5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5호랑 6호 라인이 좀 큰 평수로 빠진 것 같다라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후순이에요.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에서 갑자기 좀 특이할 만한 것만 가격만 보면 되는데,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임차인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8년, 13년 전부 다 후순이에요. 낙찰받고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6천에 20이 돼 있죠. 이것도 306호예요. 아까도 6호 라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6호 라인이 이런 걸 보면은 평수가 좀 큰 것 같다. 아니면 복층은 이제 꼭대기층인데, 여튼 이제 평수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층별 월세를 좀 따져 보니까 1층은 이제 주차장이라서 뺐고, 2층부터 보면은 원룸으로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25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4호, 6호, 이 세 개 호가 좀 커서 뭐 7천 보증금, 6천에 뭐 30, 아까 5천에 30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해당 라인, 그러니까 이제 5호나 6호 요 정도, 4호까지 포함하면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고 월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원룸은 아까 25였는데 본건보다도 좀 평수가 작았죠. 근데 이제 본건은 10평으로 계산했고, 그래서 그래도 한 30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룸이 13평이 35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가 30이 이제 적당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25에서 6개 하면 이제 층당 150. 그러면 한 개 호가 한 동이 이제 450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900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5만원, 30만원을 더, 그러니까 5만원을 받고 30만원을 5만원을 더 받으면 3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0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단순 이제 5만원만 더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매물이 지금 추가로 좀 챙겨 봐야 될 게, 이런데 주변에 어떤 월세 원룸 매물이 많다고 하면은 해당 것도 좀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보면은, 이건 이제 팁인데, 건물이 이제 다가구 건물뿐만 아니라 아까 로드뷰에서 봤을 때 여러 주변에 다가구 건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10개에서 뭐 15개 본건처럼 뭐 18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물에서 하나만 나와 있다는 거는 공실률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제나 통영 쪽에는 조선 경기가 안 좋으면은 확 죽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거제시청이고 원래 살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 수요는 좀 받쳐진다 라는 게 요걸 보고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뭐 숫자 1만 있죠. 이건 이제 같은 거예요. 위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그래도 임대 수요는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해당 물거래 총평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29억이 14억 돼 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된 거죠. 30억, 15억 정도 된 거니까.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4층 건물이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당 따지면 뭐 그 150평, 땅이 150평이다. 건평이 200평이니까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건평이 200이고 그리고 땅이 150평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규모인데 뭐 10억대, 14억이면은 뭐 수도권 경기권에서는 뭐 택도 없는 가격이죠. 지방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900만 원은 25만 원 가정했을 때요. 근데 이제 30만 원 가정하면은 이제 1000만 원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죠. 한 동당 그 18가구 2개니까 36세대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이제 지은 지가 아까 11년, 13년이었죠. 그러니까 승인 용도가. 그래서 10년 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뭐 어떤 이제 보수나 이런 할 부분이 좀 있어집니다. 이게 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옥상도 모르잖아요. 지금 두 동이니까. 옥상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 상태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내부 상태가 깔끔하더라도 옵션이나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이런 게 뭐 고장이 나서 좀 넣어줘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뭐 36개를 해줘야 된다. 100만 원만 잡아도 3,600이에요. 그죠? 엄청나죠? 근데 이제 월세가 이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커버를 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초기 부담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가 필수입니다. 옥상도 봐야 되고요. 측면도 아까 뭐 지붕 같은데 약간 하얗게 벗겨진 게 보였었죠. 그리고 지금 내부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현장 아까 주차장 바닥은 좀 깔끔해 보였죠. 그래서 내부에 이제 각 호실이나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면은 좋은데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입찰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쓸지를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긴 한데, 그 단점 자체가 사실 월세 수익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단점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월세가 짱짱하게 나오는, 경매 건물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